안녕하세요 여러분, 앙찌입니다. 벌써 2023년 상반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다들 시간 알차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지났는데 뭔가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느껴질 때 그럴 때 되게 심란하고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느낄 때 제가 꺼내드는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생각한 대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프랑스의 한 소설가가 한 말인데 그게 참 저한테는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생각 없이 살다 보면 되게 본능에 충실해서 살게 되잖아요. 당장 하기 싫은 건 안 하게 되고 그냥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생각 없이 살지 않기 위한, 좀 더 똑똑하게 살기 위한 저의 노력들입니다. 딱 5가지 짧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맨날 만나던 사람들만 만나면 맨날 하던 생각의 패턴을 벗어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만나서 하는 얘기도 그냥 비슷비슷, 듣는 얘기도 비슷비슷. 근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자극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인스타그램에 웹툰을 그리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웹툰은 제가 예전부터 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뭐 그림을 전공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를 잘 모르는 분이 제 앙찌 캐릭터들을 우연히 보더니 이거 그냥 조합해서 만화 한 편 그릴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었네 싶었던 거예요. 제 주변 사람들은 아무래도 제가 하는 거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를 처음 본, 어떻게 보면 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이 저한테 의외의 영감을 준 겁니다. 물론 새로운 사람 만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예전에 제가 들었던 건데 컴퓨터 업계에 이런 말이 있대요. garbage in, garbage out. 컴퓨터 용어로 가치가 없는 데이터를 넣으면 가치가 없는 결과값이 나온다 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좋은 아웃풋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좋은 인풋을 넣어야 된다라는 의미겠죠. 이걸 대입을 해보자면 괜한 감정 소모 일으키는 그런 사람보다는 기왕이면은 배울 점이 있는 사람, 나보다 먼저 그 분야에서 앞서갔거나 혹은 다른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만나면 더 좋은 인풋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노력은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뻔하디 뻔한 그 일상 패턴에 변화를 한번 줘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근데 맨날 웨이트나 조깅같이 혼자 하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은 뭐 테니스나 마라톤처럼 다른 사람들이랑 다 같이 하는 운동에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맨날 친한 사람이랑 1대1로만 치다가 어느 날 모르는 사람들이랑 2대2로 복식 경기를 한번 치렀었어요. 근데 그게 또 엄청 자극되고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나도 단식 게임 말고 이 복식 게임도 잘하고 싶다. 그럼 한번 동호회에 들어가지고 큰 대회도 한번 나가볼까? 이런 목표의식도 좀 생기고요. 개인적으로 새로운 취미 활동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유 뭐 바빠 죽겠는데 취미 활동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계적인 과학자들 중에서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와 노벨상을 받지 못한 과학자, 그 차이가 뭘까를 봤을 때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들이 노벨상을 받지 않은 과학자들에 비해서 취미 활동을 더 즐겨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들은 뭐 그림 그리기라든지 악기 연주하기라든지 이런 전혀 다른 분야에서의 취미 활동을 굉장히 즐겨 했대요. 대표적으로 아인슈타인이나 갈릴레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맨날 과학 덕후처럼 오로지 과학만 팔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도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다른 분야에서의 경험, 새로운 자극들이 또 내 본업에서까지 열린 사고를 갖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간, 돈 아깝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이 반복적인 일상 패턴에 변화를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알고리즘 따라가지 않기입니다. 요즘 여러분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로 어떻게 컨텐츠 소비하세요? 솔직히 앱 딱 켰을 때 제일 메인에 뜨는 것 중에 하나 골라서 보게 되지 않나요? 요즘 보면 진짜 무서운 게 이 스마트폰이 제 얘기를 다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친구들이랑 요즘 허리가 너무 아파 이런 얘기 하면은 유튜브 이런 거 딱 켰을 때 허리 통증 줄이는 법 이런 영상이 제일 메인에 뜨더라고요. 제가 뭐 직접 검색하거나 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 마침 저도 관심 있던 주제니까 또 클릭을 하겠죠? 뭐에 홀린 듯이 자연스럽게. 근데 아니 뭐 그게 나쁜 건가? 내가 좋아하는 거 알아서 찾아주면 편하고 좋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알고리즘을 따라가다 보면은 문제가 있어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 공감이 가는 컨텐츠만 계속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영상을 보면 볼수록 사고가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갖고 있던 생각이 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저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직접 검색해서 정보 찾아보기.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90년대 노래를 한두 개 들으면 그때부터 제 홈 화면에 90년대 노래들 쫙 깔리잖아요. 추천 영상, 관련 영상으로. 그럴 때 그걸 또 클릭 하다 보면은 저는 그냥 그 90년대 음악 사이에서 더 이상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의도적으로 2023년 최신곡을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 알고리즘이 그때서야 깨지겠죠? 만약에 내가 이 가요 트렌드에 뒤처지고 싶지 않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보고 듣는 건 내가 정한다. 이런 마인드로 콘텐츠를 한번 소비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부러 내 생각이랑 다른 반대되는 콘텐츠도 찾아보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페이스북 할 때도 뭔가 이슈가 생기면 이 찬성파와 반대파 양쪽을 다 친구 추가해놓고 들어보고 그랬거든요. 안 그러면 뭔가 놓치는 게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통 어떤 주장을 할 때 내 주장에 유리한 근거들을 가지고 오지 불리한 자료들을 굳이 가져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게 아무리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양쪽 말을 모두 들어봐야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 시장에서는 상승론자와 하락론자 유튜브를 모두 구독한다든지 혹은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그걸 옹호하는 자와 비난하는 자 양측의 영상을 모두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느 한쪽만 맹목적으로 믿어버리는 그런 현상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종이장처럼 이렇게 휘둘리면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일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글쓰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한 적 없으세요? 내가 뭔가 책도 열심히 보고 영상도 듣고 강의도 열심히 들었는데 막상 끝나고 나면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 그게 사실 내가 그 내용을 완벽하게 내 걸로 소화하지 못했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걸 완벽하게 내 걸로 소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내 입으로 다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글로 쓸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제가 학창 시절에 국사나 근현대사 같은 암기 과목들 있죠. 그런 암기 과목들 좋은 점수 받았던 비결을 알려드리자면요. 저는 집에 칠판을 놓고 선생님 놀이하는 걸 좋아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방금 공부했던 내용들을 칠판에 다시 한번 적어보면서 그걸 아이들한테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입 밖으로 한번 꺼내보는 겁니다. 국사 공부를 한다라고 치면은 자 고려의 태조왕건의 업적은 1번 뭐 2번 뭐 이런 게 있지 얘들아 이러면서 그랬을 때 제 입에서 술술 나오면 그거는 제가 완벽하게 암기를 한 거고요. 뭔가 이렇게 막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시험장 가서도 생각 안 납니다. 못 외운 거죠. 그러니까 이 수동적 읽기 듣기에서 능동적인 말하기, 쓰기 요 단계로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진짜 내 거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요즘 뭐 책도 많이 보고 유튜브도 듣고 강의도 열심히 참여하고 하는데 왜 난 그대로인 것 같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글을 쓰는 걸 한번 추천드려보고 싶어요. 블로그 같은 SNS에 쓰시는 것도 좋고 그게 좀 번거롭다 하신 분들은 그냥 다이어리 하나 사셔가지고 수기로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손으로 쓰는 손맛을 좋아하긴 하는데 이 기록으로 남기기에는 온라인이 확실히 좋긴 하죠. 이때 막 오늘 들은 거를 1번 블라블라, 2번 블라블라 이렇게 요약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느꼈던 거, 들었던 생각들을 자유롭게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책 그릿을 봤다. 그때 그릿의 개념을 막 이렇게 그릿이란 이러면서 막 적어놓는 게 아니고 나한테 이 그릿이라는 게 있었나? 만약에 없었다면 왜 없었던 걸까? 이렇게 나를 돌아보는 내용들을 한번 적어보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 책을 두 번, 세 번 안 봐도 돼요. 완벽하게 내 걸로 씹어 먹은 거거든요. 만약에 나는 글 쓰는 게 좀 번거롭다라고 하시면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저는 주로 남편이랑 산책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내가 뭐 오늘 이런 책을 봤는데 이 부분이 되게 인상이 깊었고 난 이거를 내 인생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할 거야. 어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상대방 의견까지 들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체크리스트 만들기입니다. 일종의 단기, 중기, 장기, 목표 달성표 같은 건데 대부분 오늘 할 일, 이번 주 할 일 이 정도까지는 계획을 잘 세워서 실천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분기, 반기, 1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긴 관점의 체크리스트까지 만드시는 경우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장기 관점의 목표까지 세우고 달성을 하지 않으면 그냥 어영부영 시간을 흘려보내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야구선수 오타니 쇼헤이의 만다르트 표라는 게 있는데 이걸 차용을 해서 쓰고 있어요. 이 오타니 쇼헤이의 예시를 보면 표 중앙에 가장 메인이 되는 목표를 적어 놓고 그 주위에 목표 달성에 필요한 항목들을 쭈르륵 적어 놨더라고요. 되게 재밌었던 게 제구, 구위, 스피드 이런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멘탈, 인간성, 운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도
상당히 구체화 시켜가지고 실천 항목들을 적어놨더라고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나의 이 추상적인 목표들 있잖아요. 뭐 부자 되기, 살 빼기, 열심히 살기, 좋은 사람 되기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 구체화를 해서 실천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 목표들을 내 연인이나 배우자, 가족, 친구들한테 공유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남편한테 이것도 보여주는데 제가 놓친 것들을 많이 잡아주는 편이에요. 이거 기한은 언제까지인데? 목표는 조금 더 올려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가끔 약간 일심어린 눈초리로 이거 할 수 있겠어? 라고 할 때는 조금 신경질이 나긴 하는데 내가 진짜로 하는 거 보여주면 되니까 진짜 해내는 거를 딱 증명을 해 보이면 그때부터는 진짜 믿어주더라고요. 제가 이거 양식은 제 블로그에다가 업로드를 해놓을게요. 아직 중장기 관점의 목표까지는 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꼭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생각 없이 살지 않기 위한 저의 노력 5가지를 공개를 해봤습니다. 제 인생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이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도 혹시 이 외에 더 좋은 방법이나 덧붙여 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